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충파가 이렇게 진행하는 경마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충파가 일주일 만에 일요일마 이후에 토요일마로 찾아뵙습니다. 지난주에 코리안 더비가 있었죠. 충파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지난주 일요경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충파가 말씀드렸던 원더풀 플라이가 선행을 나가주면서 쉽게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심장의 고동, 지금 이 순간에 잠하죠. 지금 이 순간에 좋아했던 분들은 심장의 고동에 좀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 좀 긴 거리를 뛰면서 심장의 고동은 성장세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까지 충파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또 액통파크 자마인 마필이 이제 3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중장거리로 갈수록 좀 변화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3세 마필들은. 그리고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해요. 글로벌 축제가 과연 다음 농림축산부 장관배에서 서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마필들도 어떻게 나올지 아마 작전과 마필들 관리에 치중을 많이 마방에서는 신경 쓸 것 같아요. 상간마 탄생은 아쉽지만 최고의 3세마를 가리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 농림축산부 장관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아쉬움은 뒤로 하고 충파가 이번 주 다시 이제 새롭게 진행을 하는데, 원래 주중에 충파가 방송을 찾아뵈려고 했어요. 기수 집중 분석, 제가 한동안 한 달여 정도 됐죠. 아마 하정훈 기수랑 이현종 기수에 대해서 기수 집중 분석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정훈 기수는 아마 이맘때부터는 이제 성적이 좀 올라오는 기수 중에 하나이고, 이현종 기수는 군 제대 후에 충파가 면밀히 살펴보고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 예전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라이안 쿠라토로라는 프랑스 기수가, 충파가 이 기수는 면허 부여가 됐을 때부터 추적을 하고 많이 관심을 공부를 이 기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릴까? 아니다. 이번 주보다는 이번 주는 좀 어느 정도만 설명드리고, 이 기수는 이번 주에 몇 대의 마필들을 기승하는데, 그 마필들 기승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보이고 이 기수가 좀 우리나라에 적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아마 하정훈 기수, 이현종 기수, 라이언 쿠라토로라는 프랑스 기수까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라이언 쿠라토로라는 기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까요? 이 기수는 프랑스 기수인데 19살 때부터 전적이 있어요. 19살 때부터 미국에 가서 유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견학? 뭐 그런 식으로 가서 미국에서 우승을 거뒀던 대단한 기수입니다. 그리고 이 기수 같은 경우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는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이탈리아도 구사를 잘 할 수 있고 또 영어도 잘 구사를 합니다. 그만큼 좀 언어 능력에 좀 특화되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19살 때부터 이탈리아와 영어를 할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이 언어 능력이 탁월했고, 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또 좀 잘 탔던 기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국제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기승을 했던 기수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기승을 해봤고, 마카오, 또 일본, 다양한 활동 지역이 있었고, 두바이 국제경마나 일본의 국제경마, 호주, 미국의 국제경마 같은 게 있을 때는 이 기수가 상당히 많은 국제 경마 경험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린데, 라이언 쿠라롤로라는 기수,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어리지만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시스템이나 우리나라 경마 상금 부여 부분, 또 좀 체계적인 부분들에 조금 어느 정도 잘 소문이 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외국에. 그래서 이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상급 기수 중에 하나예요. 좀 높은 레벨의 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로 기수는 연륜과 기술술이 뛰어난 기수긴 하지만, 이 라이언 쿠라토로라는 기수는 어리지만 상당히 기술술이 뛰어난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온 기수 중에는 저는 제일 기대가 되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이 기수는 다양한 경험도 많고 어린 나이지만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기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바람을 불러올지 적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는 기대가 되는 기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주 좀 기승하는 거 보고 앞으로 좀 차후 기승하는 거에 따라서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외국 기수들을 하면 뭐 들어오면 너무 무조건 잘 타겠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로 자체가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새로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적응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언 쿠라톨로라는 기수 어떤 모습을 보일지 라이언 기수라고 하죠. 라이언 기수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에 몇 대의 마필들을 출전하는데 그거 살펴보고 저는 다음 주에 이 기수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토익음악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이번에 몇 명의 기수들이 이제 다수 이제 빠지게 됐죠. 부경의 코리안 오쿠스를 준비하러 간 코리안 오쿠스를 출전하기 위한 기수 총 8명의 기수 김영gun 기수, 다나카 기수, 박병인 기수, 안토니오 기수, 유승환 기수, 이동화 기수, 이준철 기수, 임기현 기수까지 8명의 기수들이 부경에 내려왔습니다. 코리안 오쿠스를 기승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빠진 기수들 있죠. 아마 선진경마를 경험하기 위해서 견학 차원에서 이제 갔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영국의 이제 상강경주 이제 여왕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는 그런 경주에 이제 참관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경우도 많았고 또 미국의 켄터키 더비나 그런 더비들 좀 참관하러 갔는데 이번에 이제 박상훈 기수, 박우른 기수, 이강서 기수, 이하나 기수, 이해동 기수, 하마식 기수 6명의 기수들이 일본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좀 이번 주에 갔다는 게 좀 생소해요.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찾아보신다면 이 기수들이 왜 갔는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들은 모릅니다. 일단 견학 다 갔다는 것만 알고 있고 재팬 더비가 일본 재팬 더비가 저는 26일로 알고 있어요. 5월 26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죠. 다음 주인데 이번 주에 갔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팬 더비를 보러 간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의해서 견학 차원에서 가는 건지 아니면 2주간 머무르다 오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수들이 빠져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총 14명의 서울 기수들이 이번 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상 기수들도 있고 한데 정지를 당한 기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수들이 다수 빠져 있고 좀 잘 타는 기수도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경마판도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지만 문세인 기수가 기승했어도 좀 남다르게 많고 마필들도 괜찮은 마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세인 기수의 선전 그리고 최근에 부진했던 김동수 기수가 17대 양일간 17대 마필들을 기승하고 있어요. 토요일 8두, 일요일 9두. 김동수 기수도 나름 김동수 기수가 잘 맞을 수 있는 마필들, 괜찮은 마필들을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고 김정준 기수와 멀로 기수도 많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준 기수도 이렇게 많은 두수의 기승을 하면 나름 괜찮은 성적을 내줄 건 같긴 해요. 괜찮은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김정준이 최근에 하락세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김종준 기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이 말씀은 안 드려요. 잘 타는 기수는 아니에요. 근데 아마 체력적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을런지 또는 좀 감량이 좀 적게 나가는 마필들 부담중이 적게 나가는 마필들에게는 체중 저조 때문에 좀 힘겨워하는 기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을 작용할지 좀 궁금세이고 멀로 기수도 15대 마필 멀로 기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체력은 될 거예요. 최대한 자신이 관리하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두수의 기승을 소화를 잘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하겠죠. 영리한 기수기 때문에 이런 기수들에 의해서 좀 판도가 변화할 수 있는 한 주 경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3주차 경마죠. 자, 이번 주
지난주 좀 아쉬웠죠, 전파가. 토요경마도 나름대로 배당은 못 잡아냈고, 일요경마에서도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단톡방에 처음 오셨던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상이 그러냐. 근데 충파의 예상은, 저는 제 막권을 그대로 사라는 예상은 아니에요. 제 막권을 그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충파의 예상은 최대한 적은 막권수를 여러분께 제공을 하면서, 많은 마패들의 압축을 통해서 그 마패들을 도출해 내드리고, 그 마패들을 충파가 언급을 드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마패들이나 뭐 다른 기타의 마패들을 조합해서 가시는 그런 부분을 좀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충파가 적중률도 올리고, 제가 보는 저는 단방 두방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단방 두방으로도 적중을 이렇게 내고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경마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충파가 정경주 단방 예상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파는 많은 두수의 마패들을 추천을 안 드립니다. 충파가 가장 적합한 마패들, 충파가 입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마패들을 현장 상태도 봐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판단되고, 단톡방에 오셔서 실망하셨던 분들, 이벤트도 있고 충파가 앞으로 부진할 수는 있지만 항상 부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충파가 지난주는 제가 현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 주는 좀 출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도움 되셨던 분들은 단톡방에 오셔서 충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돈 드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앞에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레 교체를 했습니다. 아마 서울에 이제 1000m 출발 지점에는 모래 보충이 없었고, 1200m 출발 지점부터 쭉 이제 모래 보충을 했는데, 모래 보충이라고 모래 교체죠. 모래 교체는 예전에는 이제 폭이 뒷직선 구간은 폭이 25m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로는 15m 정도의 이제 폭에 이제 모래 교체를 했고, 직선 구간은 30m입니다. 30m. 이제 폭이 30 이렇게 쫙 모래 교체를, 전체를 모래 교체를 않기 때문에 아마 세제곱미터 양, 이제 부피라고 있어, 모래의 부피, 세제곱미터 양이 그렇게 많게 표기는 안 돼 있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모래 교체를 다 했다. 대신 1000m 지점 부분 같은 1000m 출발 지점부터 4코너 전까지는 모래 보충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께 참고해 주시고, 모래 교체로 인해서 주로가 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때문에 토요경마 초반이나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주 분석은 저는 선행마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모래 교체를 실시한 시점 바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앞선 마피들이 입상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기록 타임 자체도 앞선 마피들이 잘 나왔습니다. 초반에 앞에 나가는, 뒤에서 올라오기 쉽지 않은 경마가 많이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보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첫 주 경마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체크해 나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충파가 이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변화해서 천행 줄어야 하고 완벽하게 그게 100% 선행 마피들이 많이 들어오고 앞선 마피들이 많이 들어오고 빠른 앞선 주로가 형성이 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할지는 몰라요. 아직 우리가 2019년 돼서 모래 교체가 처음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관찰하자. 이런 부분에서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조심스럽게 들어갈 생각이에요. 아마 1, 2, 3경주, 1, 2경주까지는 좀 그런 부분 살펴보고 3경주부터, 그리고 뭐 준비는 다 했습니다. 1경주부터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참고 정도 해서 이런 부분 숙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길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토요경마 방송 2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앞말 경주로 진행되는 경주예요. 아무래도 좀 앞선 마필이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앞말 경주이기도 하고, 또 주로 모래 교출에 인해서 주로가 좀 빨라질
졌을 거라는 빨라지기보다는 좀 앞선 마필이 유리해진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1번 매니그랜드, 3번 촘리아, 4번 플라우로드, 5번 미스평천, 6번 원더풀 루비. 이제 관심 마필들은 저는 이 정도로 정리할 것 같아요. 다른 8번 삼양삼삼, 9번 천로, 7번 소와로스도 어느 정도의 관심권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기복이 좀 많이 있고, 마필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경주로 판단되고, 기본적으로 좀 최근에 마필들이 올라와 있고 또 성적을 잘 낼 수 있고 여건도 잘 맞는 마필들이 유리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번 매니그랜드부터 6번 원더풀 루비까지 이런 선에서 정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들 좀 앞서 나가는 마필이 많죠. 일단 1번 매니그랜드, 이 마필은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 식전경주에 김동주 기수가 깜짝 선행을 나갔죠. 근데 기본적으로 마필의 순발력과 스피드 자체는 있었어요. 추진을 하면서 김동수 기수가 선행까지 나가주면서 좀 여유롭게 우승을 거뒀던 경주. 이번에 이제 승급을 해서 국산 5등급에서 나름 괜찮은 마필들을 만났는데, 상대마를 만났는데 1번 게이트에 문세인 기수 안장이에요. 부단장은 55로 좀 늘어난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1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선행 나갈 수도 있고, 또 이 마필은 참았다가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선행 작전이 더 유리하다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스피드상 선행 나갈 수 있습니다. 1번 매니그랜드 선행 못 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스피드상 제가 보기에는 직전에 보여준 그런 반응 자체로 봤을 때는 선행이 충분히 이번 게이트에서 나갈 수 있다. 매니그랜드 이 마필은 꼭 여러분들이 관심에 가져가야 될 마필이고, 3번 촘리아, 이 마필은 지속적으로 마필 자체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편수 기수가 계속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본다. 이 마필을 어떨 때는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마필이 기본적으로 1월달부터 마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정편수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갸우뚱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3번 게이트에 조상범 기수입니다. 아마 마방에서는 기승 교체를 하면서 좀 변화를 모색하는 부분이지 않나.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잘 나와줬지만 좀 흥미로 빠지면서 마필이 좋은 성적을 못 거뒀죠. 촘리아 자체는 전구간을 꾸준히 띄워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필이 지금 어느 정도 걸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컨디션은 좋고, 3번 촘리아는 좀 복병권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마필 중에 하나예요. 게이트도 3번 게이트고, 4번 플라워로드, 아마 이 마필도 인기를 많이 모을 겁니다. 직전에 정정에서 편하게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 돌았던 마필이고, 나름 이제 중속으로 빠르게 선행을 잡아오는 마필인데, 이번에 선행은 쉽지 않아요. 아마 1번 매니 그랜드도 있고, 나름 이제 바로 외선에 5번 미스평천, 그리고 6번 원더풀 루비,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플라워로드가 직전과 같은 또 편한 선행 나가준다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마필을 편하게 선행을 보내줄지 다른 마필들이 그 부분에서 좀 걱정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근데 선행 나가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5번 미스평천 선행 나가면 더 뛰는데 아마 빠른 마필이 많아서 초반에 좀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경합도 일어날 거고, 아무리 나가더라도 힘쓰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스평천은 이번에는 편한 선행이 아닌 이상 좀 고민이기 때문에, 편한 선행도 나가준다면 편한 선행도 아니기 때문에 미스평천은 이번에 좀 제외하고 가는 마필이고, 덜 보는 마필이고, 6번 원더풀 루비, 충파는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외선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요. 보통 앞선 전개를 펼치는데 대부분의 이 마필의 전개 습성이 좀 앞에 빠르게 붙여놓고, 외선에 빠르게 붙여놓고 라스트의 힘으로 버티거나 한두 마리 넘어가는 정도. 근데 이번에 내측에 1번 매니그랜드, 4번 플라워로드, 5번 미스평천의 빠른 마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 초반에 넘어갈 수 있냐? 저는 충분히 원더풀 루비가 맘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재료 기수, 적용 기수 안장입니다. 이역 기수보다는 조재료 기수가 더 맞다. 이 마필에는 55.5kg는 부담 주장이 좀 걱정인 마필이긴 하지만 이 마필은 좀 전개 자체가 좀 편안해요. 좀 외곽에서 좀 편안한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좀 안에 갇혀서 모래를 맞은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래를 좀 안 맞춰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모래 맞으면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마필의 그런 습성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 뭐 상대도 강했고 지금까지 마필 상대들이 나름 좀 강했던 상대들이기 때문에 원더풀 루비가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좀 찬스다. 승급한 마필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보이지만 선행을 편하게 나가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더풀 루비 최근에 좀 그렇게 막 편하게 간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더풀 루비가 이번 경기에는 좀 상대를 좀 잘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파는 이번 경기에는 원더풀 루비를 좀 많이 보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 경기에 충만은 아마 6번 원더풀 현장에서 상태 이상이었고 뭐 현장에서 보겠지만 6번 원더풀 루비 추후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세두를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1번 매니그랜드, 3번 촘니아, 6번 원더풀 루비 세두를 좀 안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플라워러드는 저는 쉽게 이 마필이 선행 나가라는 보장이 없고 또 정적인 기수가 아주 선행을 잘 타는 기수는 아니에요. 직전에는 워낙 편하게 마필이 나가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고 플라워러드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고 승급전에서 직전에는 6등급에서 좀 약한 상대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매니그랜드, 3번 촘니아 그리고 6번 원더풀 위 세대의 마필들을 좀 추천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구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8대의 단촐한 편성이에요. 이번 경주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너도나도 해볼만 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주인데 뭐 솔직히 믿을만한 마필이 없어요. 8대 편성인데 정말 이 마필이 축이다. 강력한 마필이다. 믿을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나마 이 중에서 조금 더 좀 유리한 마필 능력상으로 보여줬다 하는 마필은 6번 프리마 아니케죠. 지금 문성익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지난주에 문성익 기수가 1경주에 성적을 못 내면서 다른 경주들은 성적을 내주면서 선행을 갑자기 기수선을 나가고 각성을 하면서 들어와줬던 기억이 있죠. 이번 경주 프리마니께 이게 선행 마냥 선행을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8대의 마필들 중에 프리마니케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스피드를 지니고 있다. 굳이 이 마필은 뭐 선행을 나가지 않아도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의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어요. 또 보여준 1300m에서 보여준 내용에서는 1000m에서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래를 좀 안 맞추려는 경주 전개를 많이 펼쳤던 마필이에요. 근데 힘이 있는 만큼 이번에 마필들이 보통 일자로 많이 쓰는 경향이 1000m에서 많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고 가는 경우가 안 맞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점을 살려서 프리마니케는 이번 경주에 좀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 초반 강한 추진에는 마필이 반응이 있어서 좀 앞에 빠르게 붙고 또 라스트에 또 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00m 빠른 마필이 랩측에 4번 승리전설 정도예요. 문성익 기수가 충분히 승리전설 라스트에 넘어갈 수 있고 그만큼 걸음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프리마니케는 이번 경주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마필은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쌍축 강력한 우승권 축이 아니라 입상권 쪽으로는 좀 안정적인 마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번 프리마니케를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그러면 8대 단촐한 편성인데 아마 프리마니케가 많은 인기도를 모을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구멍이 뚫리겠죠. 프리마니케를 통해서 뭐 거의 저배당으로 많이 형성이 될 거예요. 다른 마필들 많이 이제 배당이 나와야 뭐 20-30배 정도 엮어서 정말 인기 안 모으는 마필들 이렇게 해서 팔릴 텐데 프리마니케를 중심으로 이번 경주에 저는 보통 8대 이런 편성이면 한 방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추천드릴 마필 딱 한두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큰 이상이 없다면 한 방으로 들어갈 텐데 그런 마필 먼저 언급드리기 전에 소개드릴 마필이 있어요. 아마 1번 활용이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4월 26일날 1분 1초 때 1000m에서 기록을 냈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분량 줄어있기 때문에. 또 이 마필은 문제가 뭐냐면 왜 주인사를 계속 받았냐. 마필이 외사벽이 상당히 심해요. 마필이 코너 진입하기 시작하면 뭐 출발부터 마필이 물 먹으러 간다고 하죠. 쭉 마필이 외곽으로 막 삐지는 마필들 있잖아요. 그 마필입니다. 활용이 물 먹으러 간다, 밥 먹으러 간다, 집에 간다, 마방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속소리들이 있는 그런 악병만데
이번에도 압벽을 부릴 것이냐. 이번에 저는 이마필은 솔직히 안고 가기엔 부담이 많이 돼요. 이마필을 배팅을 하느니 저는 이번 경기 쉬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이마필을 배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외사가 좀 많이 심한 마필이에요. 코너에서나 직선에서 자급판을 이번에 빼고 나와요. 자급판을 주행사 때는 달고 뭐 2월 23일도 자급판에 달았음에도 마필이 좀 외사를 부렸는데 이번에 빼고 나옵니다. 다만 이제 제가를 좀 바꿔서 나오죠. 가지 제갈을 달다가 반가지 큰 제갈을 바꿔서 제갈을 좀 바꿔서 나오고, 또 이번에는 눈가면은 그대로 뭐 씌우고 나가고 망사눈에서 좀 눈가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혁근 달고 나오고 혁근 착용하고 나오고, 근데 자급판이 빠졌어요. 외사가 잡혔나? 주행사 조교대 모습은 어느 정도 잡힌 모습인데 그 조교대와 실전은 좀 달라요. 좀 쇠가 강하게 타기 때문에 김호성 기수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마피를 조교를 통해서 또 주행사를 통해서 악벽을 잡으려고, 외사를 악벽을 잡으려고 정말 심한 외사 악벽망입니다. 그걸 잡으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저는 크게 믿음이 안 가요. 작업판도 빼고 이마필 언제 외사할지 모르는 마필인데 이마필을 어떻게 믿고 가겠냐. 걸음 자체는 좋은데 이 외사 압벽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 썩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믿고 간다? 너무 불안한 마필을 보고 있어요. 이때 저는 활용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물론 압벽을 안 부린다면 충분히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뭐 그런 점은 여러분 배팅 하신다면 감안을 해야 되겠고, 4번 승리전설을 출판은 6번 프리마니께 붙여가는 한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순발력만 있고 뒤가 없는 선행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용들, 사전에 뛰면서 보여준 내용이 그게 다입니다. 그냥 선행마, 앞에 나가고 뒤는 아예 없는, 직선 들어가면 걸음이 쓰는, 심지어 4코너 진입할 때부터 걸음이 쓰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이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좀 단기 휴양을 갔다 왔어요. 단기 휴양하고 왔는데 근데 마필이 다른데 좀 체형이 좀 잡혀나가고 있다. 공격 자체가 마필이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성장을 하면서 좀 잡혀나가고 있다. 또 그리고 좀 잘 먹고 잘 쉬고 운동 좀 하고 나왔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승리전설, 아직 어린 마필이라 저는 성장 단계라 판단이 되고, 마체 완성도가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훈련 때만 좀 잘 소화해주면 마필이 올라올 거라 판단했는데 이번에 좀 훈련 강도도 괜찮았고, 또 걸음 자체도 나쁘지 않고, 또 체중이 좀 부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450kg대 좀 이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육도 좀 붓고, 저는 힘이 어느 정도 붙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승리전설이 선에 나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언급드렸죠, 그 묘력의 주행엔 앞선 마필이 유리하다. 승리전에서 선행이 유력합니다. 이번 경주에 단독 선행이 유력하기 때문에 선행 나가면 저는 버틸 수 있을 거라 판단돼요. 정말 뭐 없는 마필들이에요. 정말 부진한 마필들이고 능력을 아직 보여주지 못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또 1번은 걸음은 있지만 너무 심한 압병마고, 승리전설이 힘이 붙어 나온다면 이런 마필들은 힘이 붙는 순간부터 선에 나가서 버티기 시작하죠. 그런 마필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승리전설 저는 이번 경주에. 그렇기 때문에 현장까지 좀 살펴보고 이 마필이 좀 선행마로 잘 만들어서 또 어느 정도의 자세히 보면서 완성되었나 마필이, 현장에서 판단할 텐데 저는 4번 승리전설 이런 부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 축구로는 6번 프리마니케, 그리고 붙여가는 마필 4번 승리전설. 1번 활용은 좀 불안하다, 압벽, 외사 압벽이 외곽으로 삐지는 압벽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이제 3세 이하 마필들, 미승리마 3세 이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6등급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마필들이. 근데 이번 경주에 나름 좀 괜찮은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은 없지만 좀 기대치가, 성장 기대치가 앞으로는 좀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에 저는 좀 앞에 유리하다고 했죠. 선행이 유력하고 순 나가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1000m, 축으로 추천드릴 마필 4번 그린신드입니다. 추진 반응에 중속으로 치고 나오는 선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속력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거리를 줄였어요. 직전에는 1300m에서 김태균 기수가 추진해서 선행을 나가줬지만
길어서 거리가 좀 길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버티지 못했다. 이번엔 상대도 좀 약하고 첫 입상 혹은 우승까지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아낄 이유가 없어요. 김동수 기수가 기승했지만 이거 뭐 김동수의 이것까지 이마피를 좀 선행 안 놔줘 좀 어이없게 타준다면 정말 다시는 보지 않을 기수 같아요. 근데 김동수 기수도 나름 최근에 제가 보기엔 좀 욕심이 과했다고 보여요. 좀 자신도 잘해보려고 앞에 빠르게 추진해 나갔지만 자신과 스타일이 맞지 않게 좀 직선에 무너졌다거나 좀 급하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다수의 마피들을 많이 타고 있고 좀 차분하게 타주길 바라면서 그린실은 충분히 차분하게 초반에만 약간 추진해서 선행마까지만 나가주면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4번 그린실이 이번 경기에 저는 축구로 추천드리겠고, 춘파가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5번 언성히어로 이 마필도 약간 성행형 마필인데 스타트 이탈은 좋아요. 근데 스타트 이탈에 비해서 좀 순발력은 지났는데 빠르게 더 스피드가 더 붙어 나오진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이 좀 눈에 많이 걸립니다. 좀 힘이 덜 찼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마필인데 성장 기대치가 나름대로 있는 마필이에요. 애니 기분 세터데이라는 이제 부마가 애니 기분 세터데이라는 부마인데 성장 기대치가 저는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인데 생각만큼 못 띄워준다. 그리고 마필 자체의 순발력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 좀 걸음이 터져줄까. 아직은 좀 힘이 덜 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마필이 좀 냈다 선행 나가서 버틸 수 있는, 그 외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마필이 약간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어떤 내 모습을 보여주지. 언성이어로 본평권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력하긴 아니고 눈에 자꾸 걸립니다. 언성이어로 그런 마필들 있죠. 편성편을 딱 보다 보면 눈에 자꾸 걸리는 마필이 언성이어로 기습 선행을 나가서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체크 정도만 해가지고 6번 안양재교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은 뭐 당연히 인기도 뭐 이호능 기수가 나름 잘 타줬죠. 근데 잘 타줬다고 해야 되나요? 솔직히 막 외곽, 외선, 내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잘 못 잡고 와줬는데 라스트는 좀 잘 밀어주면서 사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자리를 좀 잘 잡고 좀 외곽에서 초반에 빠르게 치고 나왔던가 아니면 내선의 자리를 먼저 잡았던가 하면 안양전기가 더 좋은 성적을 내주지 않았을까. 저는 직전부터 마필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이제 만호의 기수가 기승한 건데 직전부터 마필이 힘이 서서히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이런 좀 미승리마 3세 이하 마필들 상대로 충분히 안양재규어가 더 좋은 모습, 순발력이 상승이 됐다. 그리고 스피드도 늘어나고 힘도 차고 있기 때문에 6번 안양재규어 여러분들이 꼭 관심에 가져가야 될 마필이고, 8번 킹손이에요. 기본기 갖춘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데뷔전을 충분히 토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다소 훈련은 좀 갸우뚱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중원 기사가 기승하고 있고, 물론 기본기 갖추고 데뷔전을 통할 수 있는데 훈련은 좀 갸우뚱. 얘는 좀 고민이 많이 듭니다. 현장까지 살펴 현장에서 정말 좋다면 8번도 킹손도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11번 파크 블레이드, 전체적으로 마필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달리는데 달리는 과정 중에 마체가 붕 떠 있다. 마필이 좀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막 점핑하듯이 이제 좀 뛴다고 해야 될까요, 마필이? 이거 실제로 막 점프하듯이 마필이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자세도 높고 아직 좀 이게 뛰는 법을 제대로 마필이 못 익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마필을 좀 보완을 해서 나온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텐데 아직 안정감 있는 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주폭만 좋아요. 아직 뛰는 법을 제대로 모른다. 파크블레드는 좀 보기 어렵겠고, 12번 헤이 드리머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12번 외곽겠는데 아마 문생기수 기승이라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9월달에 입상을 하고 10월에 이제 골편 제거 수술을 받고 7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합니다. 주임사를 받고 출전하는데
주행선 모습은 뭐 크게 의미 없고 마필이 직선에 뻗어나오는 걸음 자체는 확실히 완성도가 있는 모습이야. 근데 이게 좀 올해는 공백이 좀 길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 뭐 10마도 출전하고 뭐 몇 전 안 뛰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헤이드리머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1000m에 12번 게이트 쉽진 않죠. 그리고 마필이 이번에 초반에 아주 빠르게 나오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는 좀 보고 싶지는 않다. 너무 외곽 게이트예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상대가 약하지만 정말 헤이드리머가 기습으로 앞에 선행을 나가지언정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아마 4번 그린신드가 이끄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다른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뒤에서 오는 마필들 내 측에서 차고 나올 수 있냐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기본적으로 4번 그린신드가 나오고 안양 제기호가 붙어서 두 마필이 그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니면 중간에 5번 언성 히어로가 낀다던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4번 6번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이 입상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그 와중에 여러분께 축으로 한두 추천드리자면 4번 그린 신디 정도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8대 단출한 편성이죠. 근데 이번 경주에 이 편성을 보면서 이제 거리를 늘리네 하는 마필이 있어요. 바로 1번 킹 오브 이글이라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내사 악백이 좀 있는 마필인데 내사도 어느 정도 잡혔어요. 완전히 잡혔다고 할 수 없지만 내사기도 어느 정도 잡혔고 안정적인 주행에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1700m의 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합니다. 페더럴리스트 자마예요. 페더럴리스트 자마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중장거리에 좀 적합할 수 있는 혈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체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킹 오브 이글이 마필의 걸음이 좀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약편성이죠. 약편성이길래 1700이 소원할 수도 있었고 또 게이트도 1번 게이트 킹 오브 이글이 초반에 추진하면 추진발로 빠르게 나와주기도 합니다. 앞선에 빠르게 붙어줄 수 있고 저는 1번 킹 오브 이글이 이번 주 좀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나. 거리 경험은 없지만 이 마필은 긴 거리가 소화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1번 킹 오브 이글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후차권에서는 어떤 마필 8주 중에 4번 호프 킹덤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마필이 직전에 외곽 자리도 안 나오고 정말 고전을 해온 참착기고 또 직전 3월 24일도 그렇고 2월 23일도 그렇고 정말 편안하게 온 경주는 없습니다. 근데 마필이 큰 걸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마필이 힘이 막 찼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좀 덜 찼다고 할 수 있어요. 꾸역꾸역 좀 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모습 속에 온 내용이라 마필 자체가 아직 덜 올라왔다. 또 500kg대, 520kg대 넘어가는 마필에 좀 무거운 느낌이다. 1700이 소화가 가능할까 하는 판단에 저는 호프킹덤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마필이에요. 그 때문에 호프킹덤은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좀 덜 보는 마필이다. 많은 인기를 모으겠지만 6등급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착승권 안에 들어왔던 입상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저는 좀 덜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어떤 마필을 보냐. 일단 먼저 목병마로 말씀드린 마필은 6번 푸에르 스페스입니다.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3번 탑뮤직하고 푸에르 스페스 중에 어떤 마필을 여러분께 더 추천드릴까. 근데 탑뮤직보다는 탑뮤직도 마필이 괜찮지만 힘도 있고 긴 거리가 더 적합할 수는 있지만 천년대로 자마들은 좀 늦게 터지는 경향이 있고 아무래도 좀 약해요. 마필 자체들이 좀 약해요. 경합에 조금 고전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푸에르 스페스 로 같은 자마인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중장거리가 맞는 혈통 조합이고 또 마필 자체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바닥을 치고 있죠. 근데 이 마필이 최근에 조금씩 마필이 힘이 차고 있고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2주 만에 쓰는 이유가 있겠죠. 마필이 좀 성장세의 궤도에 좀 올라와 있다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 몰로 기수 기승이에요. 몰로 기수의 또 연속 기승이고 직전에 몰로 기수가 좀 마필이 어느 정도 걸음을 끌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후에서 십착을 했지만 저는 긴 거리에서 적합한 마필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2주 만에 출전. 독이 있지 아니면 이 마필이 이게 더 이점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마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가야 되는 마필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뭐 1번 킹 오브 힐에 붙여가는 한방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 체감 파티죠. 이번 경주에 뭐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조상봉 기수가 기승했죠. 솔직히 정말 조상봉 기수가 이렇게 힘을 쓰면서 근데 마필의 라스트에 걸음이 올라와? 외곽 자리도 안 나오고 좀 고전한 속에서 3착이라는 기록을 성적을 냈어요. 근데 이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냐? 마필 자체에 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힘이 있어요, 확실하게. 기승기수가 이번에 다비드 기수라는 점,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외곽에 12번 게이트에서 무리해서 나오면서 라스트에 힘을 더 뿜어냈다는 점, 기본적으로 최강 파티는 이번 경주에는 1700 거리 경험도 있고 다비드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조상범 기수는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게 타줄 수 있다. 초반도 느리지 않는 마필이에요. 중간 앞선 전개가 나오는 좋은 편성을 만났습니다. 7번 게이트에 저는 이번 경주에 최강 파티 안고 가야 될 마필이고, 축은 1번 킹 오브 이글 추천드리겠고, 호프 킹덤은 좀 약하게 보고, 복병만은 6번 푸에르 스페스 추천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 국산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국산 5등급 1700m, 최근에는 제가 뭐 6등급이나 6등급 1700m나 5등급 1700m 선행이 유리하다, 선행만을 찾아라 이렇게 언급드렸죠. 근데 최근의 흐름 자체는 마필들이 기승기수도 알고 있고 뒤측선에서 덮치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엉망진창되면 중간권에서 마필들이 톡톡 튀어나옵니다. 앞에 마필들 와르르 무너지고 힘을 그만큼 소진했기 때문에 마필들이 그런 중간권에서 막 외곽에서 막 덮치기 시작하면 앞에 마필들이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덮쳐서 나오는 마필도 엄청 힘이 차고 힘이 좋은 마필들이 입상을 하지 그렇게 무리해서 쉽진 않아요. 중간권에 힘 한 배가 딱 된 마필이 톡 치고 나오면서 그 마필들이 입상하는 경우가 많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경주에 어떻게 봐야 되냐, 선행만을 찾아야 되냐. 3번 블랙윙인 이 마필 인기를 많이 먹어요. 지금 1000m 추전하고 뭐 1300 경험도 있지만 1000m에 착승권을 대고 3착을 대고 1700 거리 늘려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마필 단거리 마필로 보고 있는데, 단거리 마필인데 왜 1700에 나왔지?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엔 마필의 이제 걸음, 주법도 그렇고, 또 혈통은 물론 중장거리가 가능한, 뭐 볼폰이나 건곤청기 이제 혈통 조합이 긴 거리가 중거리까지 딱 되는 그런 혈통 조합인데, 마필 체형이나 뭐 생김새, 뭐 걸음 쓰는 법 자체가 이 마필은 긴 거리를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다소 뒤가 높은 마필이고 또 치장에 비해서 약간 발발이 주폭도 작고 잔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필이 코너 레게를 이렇게 긴 거리를 오르막을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일단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1700이 어렵다고 봐요. 블랙윙이는 1700을 좀 어렵다고 보고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르게 판단하신다면 이 마필을 안고 가시는 거고, 충파의 의견에 나도 좀 긴 거리는 힘들 것 같아 하시면 이 마필은 좀 빼고 가는 마필. 일단 저는 블랙윙이는 제껴두고, 다른 마필들 받은 게 뭐 1번 마이트 쿨도 마필이 기본적으로 힘도 있고 1700을 뛰었던 내용인데 나이가 좀 많이 찼고 걸음도 다 나왔고, 2번 트리팀버 윤영민 기수가 한용 기사 그때 끌고 왔던 뭐 센 편성에서 끌고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능력 자질이 있는 마필이게 볼 수는 있어요. 뭐 6번 블랙 진가, 다비드 기수가 이번 기승하였고 다비드가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이고, 금피타난도 다나카 기수가 좋은 성적을 내지만 최근에 이제 승급하고 나서 1700에서는 다소 상대들의 좀 잘못 만나서
쉽지 않았던 내용이었고, 라온미라클 멀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2억 기수에서 멀로 기수로 기승했는데 직전에 좋은 성적을 냈죠. 마필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초홍균주도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마필이 승급해서 1300m, 직전엔 1700m 경험을 하는데 마필이 힘도 있고 나름 괜찮다. 근데 마필이 이제 직전에는 너무 후미에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았다. 빠르게 전개할 수 있냐? 10번 게이트라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다수의 마필들. 선행 나가는 이 마필이 유리하죠. 선행은 뭐 3번 볼링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 중에 이제 선행도 나갈 수 있고 뒤에서 후미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전파가 몇 번 언급드렸고 복병마를 추천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축구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5번 라이젠 샤인입니다. 직전에 이현종 기수가 꿈틀했죠. 추진하자 마필이 반응하면서 산행을 나왔다. 다른 마필이 이제 외곽에 빠르게 나오자 좀 참고 다시 타기 시작했어요. 마필이 1300m에서 라스의 걸음 자체가 크게 나와주지 않으면서 아쉽게 6차게 걷었는데, 이 마필은 1700이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어 잠하고 라이젠 샤인 같은 경우는 저는 마필이 좀 변화가 왔다. 언제부터 변화가 왔냐? 3월달부터 마필이 좀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던 마필이었는데, 의외로 성적이 왔나서요. 제가 몇 번 추천드렸죠. 라이젠의 복병마로. 그때 이천경, 조한별, 이현종 이 기수들보다는 김동수 기수가 더 이마필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마필은 원래 예전에 선행 마필이었어요. 선행 던지기 승부도 가능하고 또 따라가다가 따라가는 전개도 많이 이제 습성을 변화해 왔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한 발 쓰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자유 전개가 나와줄 수 있다. 문제는 김동수 기수인데, 김동수 기수가 잘 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좀 잘 맞는 마필. 아마 앞선 던지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따라가서 이 마필을 타준다면 김동수 기수가 다른 기수들보다는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5번 라이젠 샤인 축으로 안고 갑니다. 마필이 확실히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좀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편성도 마필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요. 충분히 라이젠 샤인이 입상이 가능한 편성입니다. 경쟁력이 높고, 저는 이번 경주 라이젠 샤인을 축으로 추천드리고, 후차권에서 안고 갈 마필은 1번 마이트쿨은 중반 중후반 이제 뒤치선에서 후반부 승부를 볼 거고, 6번 브렉진가 같은 경우는 항상 작은 걸음 띄워주고 있는 마필이고, 8번 라온 미라클은 올라온 걸음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봐줘야 되고, 11번 레이즈 미업은 라스트 직선 한 발이 있기 때문에 11번 레이즈 미업도 관심권에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아마 이런 5번 라이젠 샤인의 1번, 6번, 8번, 11번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아마 현장에서는 이 레드를 다 안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라이젠 샤인을 주축으로 해서 한 2두 정도 안고 가지 않을까. 현장 판단에 의해서 현장 마필 더 좋은 마필, 또 현장 분위기 주로 앞전 주로 1경주 또 4경주에 주로 그런 여건들에 다 포함해서 현장에서 그거는 언급을 드리겠고, 충파가 일단 여러 방송에서 추천드린 마필은 5번 라이젠 샤인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12대의 마필들, 풀게이트라고 하시죠. 풀게이트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 정말 이걸 믿어야 되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요. 2번 베스트 라인입니다. 마필은 올라왔어요. 힘도 좋고, 힘도 다 찼고, 걸음도 올라왔고, 게이트도 좋고, 다 좋아요. 상대도 괜찮고,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담감이 됩니다. 기수는 신영철 기수.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거리 내렸습니다. 힘도 있고, 현금 경쟁력도 높고, 저는 직전 승급전에서 인기 1위 모으고 무너졌는데, 상대에는 도끼블레이드 강한 상대가 있었는데, 패스트 패션, 업나이트, 스톰 러너 이런 마필들을 제압을 못했죠. 베스라인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느낌이 많이 받는데, 신현철 기수 저는 실망을 많이, 지난주에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뒤통수가 제대로 당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부담감은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은 뺄 수는 없는 마필이에요. 현금 경쟁이 높은 마필이고, 충분히 마필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번 베스트 라인 안고는 갑니다. 안고는 가는데 축으로 안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번 경주 여러 도의 마필이 뭐 남선도 경쟁력을 최근에 보여줬던 경쟁력을 상당하고 루카스는 직전에 부진했지만 뭐 4등급에서 한번 3월 23일에 보여줬던 내용은 마필이 달라졌는데 뭐 이 정도였어? 하는 마필 아직 3세고 가능성이 있고 6번 금화제니스 직전에 이동환 기수가 초반에 약간 늦으면서 후미권에서 다소 늦었다. 타이밍이 타면 자체도 늦었고 초반에 마필을 좀 추진해 놨으면 좋은 모습을 보였을 텐데 물론 걸음 자체는 충분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문생 기수 안장에 이건 봐줄 수 있고 10번 장산제구 최근 이현종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부담량이 다소 늘었지만 직전에 보여준 내용 그리고 4등급에서 꾸준히 보여줬던 내용들은 충분히 현군에서는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부담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안쪽 2번 게이트가 아닌 이번엔 좀 직전에는 좀 편하게 내선에서 김용국 기수가 부담량이 적은 상황에서 왔다면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이현중 기수가 어떤 전개를 풀어낼지 전개 자체는 쉽지 않은 내용 있는 마필이고 11번 글로벌 천하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이번엔 김정중 이혁 기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김정중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외곽에서 이건 좀 다루기 쉽지 않은 마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김정중 기수가 시종이가 이 마필을 힘으로 밀어대면서 라스트에도 이제 올라올 수 있을런지 아니면 외곽에서 이제 선행을 나가주면 좀 편합니다. 근데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편하게 나가줄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마필 자체는 좋은데 글로벌 천하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자리를 잘 잡고 갈 수 있을런지 동방지주 이 마필도 승급 전에 직전에 고전했지만 5등급에서 보여줬던 긴거리에서 보여줬던 경쟁력 그리고 1300m에서 보여줬던 경쟁력 자체는 승급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12번 게이트라는 좀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충마를 잡아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은 이번 주에 선호합니다. 금화제니스 이 마필 뭐 직전에 뒤에 최후미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앞선 마필이 이 마필은 빠른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지니고 있고 눈생기수 안장이라면 이거는 앞선 끄집어내요. 초반에 앞에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추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금화제니스는 추진하면 앞선 빠르게 나올 줄 겁니다. 선에 나가면 더 하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2선은 자리 잡고 간다고 보고 있어요. 게이트도 6번 게이트 외곽에 빠른 마필이 있고 내측에 빠른 마필이 있지만 충분히 금화제니스가 잡고 갈 스피드와 순발력은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힘도 있고 저는 이번 경주 직전에 승급전에 인기 1위에서 무너진 내용 만회할 것이라 봅니다. 저는 6번 금화제니스 이번 경주 추후로 추천드리겠고 무조건에 볼 수 있는 마필은 저는 2번 베스트라인 3번 루카스 그리고 11번 글로벌 천하 정도 보고 있어요. 좀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 장산제국 같은 경우는 앞선에서 움직이면 중후미권에 중간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고 또 이현중에서 외곽의 자리를 자기 좀 외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내측에 좀 갇힌다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마필 전개 자체가 편안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루카스는 좀 앞선에서 움직이죠. 앞선에서 움직이는 내선 게이트고 베스트라인도 마찬가지고 또 11번 글로벌 천하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6번 금화제니스의 이 세대의 마필들을 좀 현장에서 고민해 보는 경주로 판단되고 저는 축은 6번 금화제니스 이번 경주 축마로 추천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혼합산 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2마리의 출전인데 충파가 항상 노리던 복병마 근데 좀 앞선 주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7경주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모래 교체가 일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선 경주도 살펴보고 가야 되는 마필에 12번 본능대로 이 마필은 춘파가 몇 번 언급드렸죠. 이 마필을 때리고 가기도 했고 입 놓고 걸음이 있는 마필인데 이번 12번 게이트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순발력이 아주 빠르다기보다는 저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체움에서 날라오는 모습인데 좀 주로선 살펴야 있고 좀 앞선에서 좀 추입 마필들 외선 마필 외곽 추입이 좀 된다 하면 본능대로는 안고 가겠고 아니면 좀 버리고 가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걸음이 있는 마필이에요. 제가 항상 노리고 있는 마필 여러분 체크를 해 가시고 이번 경주에 이제 앞선 마필이 어떤 마필이 있냐 좀 앞선이 유리하기 때문에 앞선 전개로 많이 풀어 드리는데 추구로 추천드린 마필은 7번 릴 페트론입니다. 멀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김종준 기수가 2번에 기승을 했고 또 직전에 이창경 기수가 기승했는데 직전에 이창경 기수가 빠르게 나와
주기보다는 좀 아쉬웠죠. 이번 주 순발력도 있고 초반 스피드도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고립되는 좀 무리한 전개만 안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다. 형구는 벗어날 걸음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원합사등은 충분히 벗어날 마필이에요. 7번 릴페트론 몰로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는 또 이번 경주의 경쟁력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앞선에서 전개를 하고 또 몰로기수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승기수가 교체됐기 때문에 릴페트론은 이번에 아낄 이유 없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은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좀 상대도 좀 강했었죠. 반면에 6번 대박엔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최근에 올라온 걸음 박병인 기수가 기승했어도 마필이 전개가 초반에 나와주지 않고 후미권에 있음에도 마필이 힘으로 찍어서 쫙 뻗어나오는 걸음 자체가 직선에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좀 더 빠르게 앞선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물론 문세현 기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앞선에서 움직여줄 겁니다. 근데 직전과 같은 전개가 좀 후미권에서 전개가 나온다면 55km는 부담장을 달고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런 점은 좀 의문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세현 기수가 충분히 앞선에서 전개를 해준다면, 근데 페이스 자체가 좀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3번 골든 스텝이 앞에 빠르게 끌고 나가는 흐름이고, 여기에 이제 릴페트론이 붙고 9번 헤일로보드가 외곽에서 딱 치고 나오는 걸음. 마필들이 앞선에 치열하게 빠르게 나와줍니다.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가 빠르게 형성돼요. 그럼 대박 행진이 이런 빠른 흐름 속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냐? 저는 솔직히 이번에도 조금 한 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우승권에 보다는 조금 우승권에 근접하려면 문생기에서 빠르게 붙어줘야 되는데 좀 앞설이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창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앞선 너희네들 싸우면 나는 창고 한 발 쓰겠다. 근데 만약에 좀 빠른 주로가 형성되고 주로가 좀 앞선에서 많이 끝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 무례 교체로 인해서, 그러면 대박 엔진이 올라올 타이밍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고민이 돼요.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55km라는 점, 물론 문세인 기수기 때문에 점수를 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 마필을 과하게 강력한 이 마필은 무조건 축이야, 우승이야,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저는 부담감이 좀 있다고 봐요. 6번 대박 엔진은 어차피 중간권 이후에서 올라오는 마필, 물론 빠르게 붙어주면 좋은 성적 나오지만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고, 물론 이 마필이 빠르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9월달 같은 경우는 마필이 좀 스피드가 빠르게 나가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어느 순간부터 좀 각질을 변경하면서 걸음이 더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6번 대박 엔진 관심권에 가져가야 돼요. 근데 과한 맹신은 좀 금물인 마필. 3번 골든 스텝이 선행을 나가줄 텐데 버티느냐? 단독 선행이면 버팁니다. 이 정도의 스피드에 끌어나가는 흐름이라면 57km는 높은 부담 중량이지만 후산 마필이에요. 단독 선행이 버텨요. 57km는 높은 부담장 때문에 아마 인기를 어느 정도 안 모을 수 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 마필이에요. 선행인데 이번 경주에 단독 선행이에요. 유력해요, 선행이. 거기에 만우의 기승 내측 선행, 웬만하면 안 잡히죠. 최근에 기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골든스트, 저는 이번 경주에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 이 마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가시고 관심권에 가져가는 마필. 이번 경주에 약간 추입 줄어다, 홈에서 올라오는 탄력을 올라서 뒤집을 수 있다, 그러면 6번 대박 엔진과 12번 본능대로 좀 더 봐주고, 앞선에서 좀 끝나는 흐름이다, 주로가 아직 뒤집어지지 않고 좀 모래 교체가 막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앞선 나가는 마필, 초반 앞선 흐름에서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3번 골든 스택과 7번 릴페트론을 조금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고, 충파는 뭐 다른 걸 떠나서 7번 릴페트론은 꼭 여러분께 안고 가야 돼. 충마로 추천드리면서 7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구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선행이 정말 치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경주에 1200m 경주인데 정말 선행 마필이 많습니다. 1번 스마티아 대 4번 베스트 스타, 5번 위닝 블레이드, 6번 아이베스 킨, 9번 금화 글로리, 그리고 10번 님의 향기까지 6대의 마필들이 선행이 정말 치열해요. 나 선행 아니면 안 돼 하는 마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필들이 그래요. 정말 치열합니다.
선행 나가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선행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올라온 마필들 구선 4등까지 올라온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첫 200m를 슛자는 의도가 있고 게이트 여건 부분이나 뭐 기승기수 부분 또 상대 마필들 상당히 성능이 치열해요 이번 경주에. 그러면 10번 님의 한계가 이제 압도적인 거 선행이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여준 모습은 그렇죠. 근데 스피드상으로 대봤을 때 그때 상대들에 비해서 이번 경주에 상대들의 스피드가 만만치 않아요. 님의 한계가 또 10번 게이트예요. 압도적으로는 선행을 나갈 수 있냐? 나가도 이거는 외곽에서 힘소진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님의 한계 자릅니다. 거의 56kg는 부담 중요해요. 님의 한계 자르고 가요. 무조건 이마필은 선행을 자기가 나서도 이거는 힘 소진하고 나가요.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기 때문에 편안한 선행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이마필이 압도적인 스피드라 뭐 선행을 뺏긴 적이 거의 없다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등하는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 내 선에 있어요. 선행 못 나가면 레미 스피드는 힘 소진이 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마필 직선은 걸음도 안 나와요. 저는 님의 한계는 빼고 가고. 그러면 어떤 마필을 놓고 가냐? 아무래도 1200m가 앞선 마필이 유리하죠. 중간권에서 올라오기엔 쉽지 않아 보여요. 외곽권에서. 물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선행 마필 중에서 살아남는 선행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번 경주에 선행이라 보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이 가장 먼저 나간다 보는 마필이 있어요. 바로 4번 베스트 스타입니다. 1번 스마티 아델 같은 경우는 1번과 5번 1번 스마티아대 5번 위닝 블레이드는 스피드 자체에 밀려요. 뭐 4번 베스트나 6번 IBS 스킨 10번 리메한기 스피드 자체에 밀리고 또 9번 금화골러리 같은 경우는 좀 외곽이고 10번 리메한기도 마찬가지고 4번 6번 중에 저는 선행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IBS 스킨은 직전에 나와준 인경기사 1번 게이트에 정말 잘 나와줬죠. 스타트도 나름 괜찮았고 중소력으로 치고 나오는 걸음이 좋았는데 이마필이 완벽하게 선행마라 하기 보기엔 좀 그래요. 선입으로 따라가서도 괜찮은 마필이고 직전엔 선행에 나가서 좀 라스트 좀 아쉬웠는데 오히려 이마필은 좀 이선에 따라가서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선행을 나갈까 그 부분에 의문이 많이 들고 또 이마필이 완벽하게 선행마라 보기는 스피드는 좋지만 선행마라 보기는 어렵고 선행마라 볼 수 있는 마필은 4번 베스트타죠. 이만큼 기본적으로 빠르고 다른 마피들 내선라인 편배들 스피드로 압도할 수 있고 또 외곽 마피들에 비해서 내치 게이트에 있고 또 김덕현 기수의 54kg 저는 베스타가 이번에 선에 나가면 지금 4연승 도전인데 한센자마야. 한센자마면 선행 나가면 더 치죠. 선행은 못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선행이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4연승도 가능하다 어느 부분에서. 근데 입상권 충마로 보지 이마필을 쌍축으로 보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4등급 마필들이고 직전에 뭐 경쟁력을 보여줬지만 그때는 임기훈 기수와 김덕현 기수는 아무래도 기승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하는 마필 자체는 괜찮습니다. 4번 베스트타 이번 경주 입상권 추후로 추천드리겠고 그러면 이런 베스타가 앞선에서 딱 선행을 나가서 다른 마필들 거의 죽여버려요. 그럼 따라가서 IBS 키는 따라가서 되죠. 근데 1번 스마티 아델이나 뭐 위닝 블레이드 그리고 9번 금화롤이 10번 님의 한계는 따라가선 좀 쉽지 않아요. 위닝 블레이드도 따라가서 되지만 거의 선행이 더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또 거리도 1200m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 되는 마필 6번 IBS 스킨, 3번 데이터 K, 8번 그린 다르크. 이거는 4번 베스타가 선행을 나가줬을 경우, 다른 선행 마필을 제압하고 4번 베스타가 선행을 나가줬을 경우에는 3번 데이터 K나 8번 그린 다르크, 그리고 6번 IBS 스킨이 좀 유리한 전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4번 현장에서 베스타가 이상이 없다는 4번 베스타를 축으로 3번 6번, 8번 정도에서 정리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앞선에 선행마가 딱 다른 선행마를 제압해주면 중간권이나 안쪽 내측 이런 마필들이 치고 올라서 입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리해진 마필들이기 때문에 3번, 6번, 8번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축은 여러분께 이 마필은 선행이다 충파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마필을 선행해 보면 그 마필에 따라서 전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충파 뭐 베스타가 선행이다, 여러분도 이 마필이 선행이다 보시면 제 기준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전개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4번 베스타 선행이다 보고 있고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국산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11대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죠. 이번 경주에는 제가 뭐 직전 경주들 뭐 2경주부터 8경주까지 오는 흐름 속에 선행 마필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주로가 선행마가 아니다 했을 때는 제가 뭐 현장에서 분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그거를 다 언급드리면 여러분들이 혼란만 가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톡방, 충파에 이제 단체 톡방에 오셔서 뭐 주로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 상태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충마를 변경해 가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현장에서 약간 선행권 마필들이 많이 유리하고 앞선 전개의 마필들이 많이 들어오는 주로가 형성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충파가 이번에 토요 경마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9번 글로벌 킨이 단독 선행이죠. 이 마필은 뺄 수 없어요. 이건 뺄 수 없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안고 가야 돼요. 지금 7번 구름 손짓세가 있지만 9번 글로벌 킨이 구름 손짓세보다는 스타트는 좀 느려요. 살짝 느린데 충분히 바로 넘어갑니다. 중속력으로 치고 나오는 걸음이 좋기 때문에 9번 글로벌 킨이 충분히 치고 나가서 단독 선행을 나가고 바로 붙는 걸음에 이제 7번 구름 손짓세가 바로 두 번째 붙고 그 다음에 1번 무사 1번 게이트에 상당히 빠르죠. 지금 빠른 모습을 보였고 무사랑 그리고 11번 마차부차 이 마필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정도에 이렇게 붙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흥바람 순으로 이렇게 전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9번 7번 1번 11번 4번 이런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에 1번 무사가 글로벌 킨이 착지 불량이나 기립 늑발을 한다. 1번 무사하고 7번 구름 선짓 해 중에 선행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경마에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글로벌 킨이 뭐 착지 불량이나 기립 늑발이 없다면 뭐 게이트 내에서 요동이나 뭐 기대고 출발하는 이런 게 없다면 웬만하면 선행이 맞고 그런 부분이 일어난다면 1번 7번이 선행 나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난 글로벌 킨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은 1번 7번에 손을 대시는 게 맞고 웬만하면 글로벌 킨이 손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아가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글로벌 킨은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버티느냐. 근데 마지노신이 55kg인데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봐요. 5세이고 아낄 이유도 없습니다. 외곽이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7번 구림 손짓에 3등급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입상으로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조성범 기수 이번에 기수 믿음을 할 수 있냐. 마필이 항상 그만큼만 띄워주는데 앞선 가는 전개가 장점입니다. 만약에 글로벌 킨 나가고 구름 선지가 바로 편하게 붙여서 땡땡 굳어서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름 손짓에도 이 마필은 관심권에 가져가는 마필이고 1번 무사는 선행 아니면 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선행이냐? 정말 쉽지 않아요. 게이트 이탈 내치 게이트 2점을 살려서 저는 1번 무사 선행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운도 다른 마필이 뭐 착지 불량이 일어나고 다른 뭐 기타 요소가 작용을 해야 무사가 선행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사는 좀 덜 보는 마필이다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뭐 구름 선진에나 뭐 9번 글로벌 킨에 붙여가는 마필 뭐 뒤에서 오는 마필들은 좀 안 보려고 해요. 웬만하면 뭐 쉽게 올라와서 이 마필 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4번 흥바람입니다. 앞선에 붙이는 마필 지니고 있는 걸음에 비해서 이 마필은 운적인 요소 뭐 전개도 안 풀렸고 성적으로 나와주지도 않고 이번 게이트도 좀 외곽이었고 이번에 게이트도 내려왔고 뭐 박태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 라스트에 약간 부족한 걸음이 나왔던 거는 직전 경주들에서는 좀 무리한 전개 속에서 좀 안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필이 힘소진하고 라스트에 좀 아쉬웠죠. 걸음 자체가. 근데 이번에는 내측 4번 게이트에 전개가 바로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 붙여갈 수 있는 내용이고 박태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번 게이트에
더 평가를 해줘야 된다 보여. 오히려 따라가서 장점을 지닐 수 있는 박태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이마필은 아낄 이유도 없습니다. 4번 흥바람. 좀 저평가될 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기는 어느 정도 모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엔 좀 찬스다. 입상권 찬스다. 그렇기 때문에 흥바람도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야 됐고, 저는 기본적으로 4번, 7번, 9번 정도 세대의 좀 압축을 보고 있는데, 이번적으로 축은 현장에서 좀 저는 4번 흥바람하고 9번 글로벌 퀸 중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마필은 저는 9번 글로벌 퀸을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고, 여러분께 세두를 추천드리자면 4번 흥바람, 7번 구름손짓제, 9번 글로벌 퀸 추천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뭐 12대의 마필들이 추천하고 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욕해서 욕 나오는 마필이 있어서 그래요. 12번 롱히터인데 12번 게이트 신영철 기수. 물론 이 마필을 신영철 기수가 7번에 기승해봤고 2번에 입상이 나왔던 마필이에요. 신영철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 마필입니다. 4번의 입상 중에 2차 입상 중에 2번을 신영철 기수가 했어요. 신영철 기수가 많이 기승해봤고 잘 아는 마필인데, 뭐 직전에 문성혁 기수, 뭐 임기훈 기수 좀 끌어낼 수 없어요. 장추혜 기수가 이 마필을 좀 잘 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영철 기수인데 12번 게이트예요. 여기 확 나오더라고요. 이거 편성 딱 보자마자 롱히터 이거 갈만한데, 근데 신영철 기수라는 점, 그리고 12번 게이트라는 점, 물론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전개를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롱히터는 복병권 정도로는 볼 수 있는데 이 마필을 뭐 축구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다. 뭐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신영철 기수가 잘 탔어요. 마필 걸음 자체는 죽지 않았어요. 기승대회 직전에는 문성희 기수가 잘 못 타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경주 축으로 가져갈 마필은 뭐 3번 삼삼 빅토리, 9번 더킹, 이 두 마필이겠죠. 두 마필이 유력합니다. 동반 입상이 유력하고, 또 두 마필이 한두가 입상된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3번 삼삼 빅토리 축으로 가져가냐, 9번 더킹을 축으로 가냐. 더킹은 좀 외곽 게이트에 불안 요소는 있어요. 문생 기수 안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뒤직선 승부, 뒤직선에서 외곽에서 이제 승부를 보죠. 뒤직선에서 이제 3코너 돌아 나오기 전에 마필이 치고 나와서 자리를 잡고 직선에서 뻗어 나옵니다. 앞쪽에 자리를 잡고. 근데 그 자리를 다른 마필들이 쉽게 내줄 거냐. 뭐 8번 동방의 기억도 있고, 6번 블루마스터, 4번 스트롱러너, 1번 금화킹덤, 그리고 12번 롱히터, 이런 마필들이 자리를 잘 잡으려고 막 치열한 경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더킹이 편안하게 야 나 자리 잡을 거야 다 비켜 하고 자리 잡을 수 있냐? 뭐 서로 합의하에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더킹이 편안한 자기 자리를 잡고 또 50kg 부담장을 가지고 직선에 올 수 있냐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마필은 3번 33 빅토리예요. 3번 때는 보여줬죠. 초반 순발력이 있다. 순발력이 나오면서 앞선에 빠르게 나와주고 자리 잡고, 또 이번에 3번 게이트예요. 직선에는 또 선행을 나갔다가 뺏기고 힘한배하고 따라가면서 됐습니다. 이번에도 뭐 선행 아니면 두세 번째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초반에 힘한배가 되고 라스트에 직전과 같은 걸음이 또 나와주십니다. 늘어난 부담 중량 2kg,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위드 디스팅션 자마인데 이 자마들이 상당히 3세 후반 되면서 마필들이 힘이 많이 차면 걸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33빅토는 아마 좀 뒤늦게 터진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 올라오는 걸음이지 않나. 긴 거리 소화해봤고 조한비 기수가 자기가 알 수 있는 또 내측에서 자기 라인을 탈 수 있기 때문에 33 빅토리는 또 앞선에서 전개를 펼치는 마필, 이번 편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그러면 더킹이 뭐 동반 입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복병만도 추천드릴게요. 10번 판타스틱 콤비입니다. 판타스틱 콤비. 이 마필은 하정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근데 이 마필이 저는 데뷔 전부터 좀 기대를 했어요. 근데 승급 이후에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긴 거리를 뛰고 있는데 이 마필은 긴 거리 적성이에요. 좀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좀 강한 상대 속에서 최근에 고전해왔던 내용. 근데 2월 16일날 보여준 모습은 경쟁력이 있다. 3월 24일은 좀 강한 상대 속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다. 직전에는 뭐 1400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뒤에서
날라오다가 결국 볼장 다 봤다 할 수 있는 마필인데 긴 거리가 맞아요. 좀 타이밍을 늦게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고 호흡이 긴 마필이기 때문에 긴 거리를 라스트 한 발에 쓸 수 있다. 하정인 기수는 나중에 언급을 드릴 테지만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더워질수록 발휘를 할 수 있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언급을 드릴게요. 좀 자세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 기수고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는 기수지. 또 열심히 타주는 기수예요. 하정인 기수의 좀 단점은 좀 짧다는 거죠. 키가 작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좀 짧다는 점이 단점인데 판타스 콤비와 호흡을 많이 맞춰봤고 저는 충분히 현군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봐요. 근데 기대만큼 강한 상대 속에 성적이 안 나와줬다. 이번에 1800m 아주 강한 상대 보여주는 3단 픽돌이 더킹이 강한 동방이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10번이 밀릴 거 없다고 봐요. 충분히 복병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마필 복병마로 게이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은 어차피 흥위부터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복병마로 추천드리겠고 4번 스트롱러너 이 마필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승급 했는데 강한 상대긴 해요. 근데 부담장이 내려갔다는 부분은 이마필에 상당히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최근에 57kg로 계속 고전하다가 몰로기수가 주전에 승급을 시켰는데 이번에 상대가 다상 강하지만 52kg 부담장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마필에게는 이 마필의 습성 자체도 그렇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중간부터 치고 올라오는 마필 라스트에 힘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내려간 부담 없는 부담 중에서는 올라온 걸음에서는 아낄 이유가 없기 때문에 4번 스트롱러도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축은 이번 경기에 3번 33 빅토리 추천드리겠고 복병만은 10번 판사츠 콤비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제가 복병권을 노리고 가는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을 축으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번 북마드림입니다. 멀로기수가 기승한 거 있죠. 근데 멀로기수가 기승했다고 해서 이 마필을 높게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멀로기수가 두 번의 기승이 있었어요. 근데 보여준 모습은 전혀 없었죠. 근데 이 마필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마필이 걸음이 아직 죽지도 않았고 6세 거세 마필이에요. 근데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1400m라는 점에 북마드림은 예전에 한참 27점 마필이죠. 한참 걸음이 올라왔을 때 어떤 기수가 기승했냐? 신지 기수가 그렇게 잘 타줬어요. 이 마필에 신지 기수가 호흡이 잘 맞고 항상 라스트에 이거 탄력적으로 중간부터 치고 올라와서 4코너 위에 치고 올라와서 라스트에 걸음이 쫙 오는 게 상당히 2등급에서 승리 경쟁력이 있고 저는 1등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마필의 정체기가 오면서 좀 고전을 했던 마필인데 최근에 마필이 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고 근데 거리가 1200, 1200, 1900, 1800 욕 나오더라고요. 왜 1400을 안 쓰는 거야? 편성이 안 나와서 2등급에? 편성이 있었는데 왜 자꾸 긴 거리 쓸까? 근데 이 마필은 1400이 맞는 마필이고 1400이 가장 적합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복마드림은 여러분들이 복병마로 꼭 안고 가야 된다. 걸음 자체도 올라왔던 내용이고 저 1200m는 빠른 마필드 틈에서 좀 고전을 했지만 1400m는 호흡을 좀 길게 쓸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1800, 1900 복마드림은 1800, 1900은 적합하지 않은 마필이에요. 딱 1400의 긴 호흡을 딱 쓰는 게 상당히 적합합니다. 몰로 기수가 세 번째 기승이에요. 지금 달라져야죠. 세 번째 태워주는 기승이기 때문에 북마드림 저는 이번 경주 현장에서 축으로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복병만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장 상태까지 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 강한 인기를 모으는 세 대의 마필들이 있어요. 1번 스프링백, 2번 하바나 찰리, 8번 라피도쿠스. 라피도쿠스는 지금 4연승 도전이고 또 하바나 찰리 같은 경우는 6번의 전적 중에 입상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3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2차권 이내에 다 들어왔던 내용이고 스프링백도 특별경주, 대상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경주에서 다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마필들의 그리고 3세 마필들이고 기대치가 큰 마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도가 모을 거예요. 박스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 세대 마피도 다 안고 가냐. 물론 이 전개도 어떻게 나와주냐면 하바나 찰리가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라피도쿠스가 붙고 스프링백이 안쪽에 딱 자리 잡습니다. 하바나 찰리 나가고 외곽에 라피도쿠스가 붙이고 스프링백이 그 뒤쪽에 딱 붙여나가는, 아니면 뭐 스프링백이 먼저 나갈 수도 있죠. 먼저 나가고 하바나 찰리가 바로 뒤에 붙이고 라피도쿠스가 외곽에서 딱 붙이는 그런 그림. 세대 마피들이 먼저 나가요. 다른 마피들이 먼저 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골든게이트 쉽지 않아요. 다른 마피들이 뭐 기습으로 나가준다. 이 마피들의 스피드가 빠르게 1번, 2번, 8번의 초반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 세두가 나가서 땡땡 굳어서 해마필이 그냥 동반 입상할 수 있어요. 뭐 1, 2, 3착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마피들 중에서도 뭐 가장 세게 보는 마피는 2번 하바나 찰리입니다. 하바나 찰리 상당히 좋은 모습, 최근에 계속 좋은 2등급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손에 나가면 마필이 더 뛰어요. 직전에는 메디치 글로리 상당히 뭐 특별 경주 메디치 글로리 글로벌 캡틴, 특히 글로벌 캡틴이 상당히 가능해 무너졌죠. 이거 3착을 했는데 스프링백은 글로벌 캡틴 따라가다가 무너진 거고, 글로벌 캡틴은 이상하게 문세기에서 걸음이 안 나왔다고 해요. 최근 뭐 경주들보다 글로벌 캡틴이 무리해서 나갔죠. 빠르게 그렇게 무리해서 나가주지 않아도 되는 마필인데, 그런 와중에 메디치 글로리가 편하게 와주면서 이순환 기수가 깜짝 이변으로 우승을 거뒀고, 하바나 찰리가 앞서 무너지는 거 보고 치고 올라와서 김용민 선수 솔직히 초반에 타이밍이 늦었어요. 근데 이 마필은 빠르게 나오는 마필입니다. 김동수 기수이고, 근데 이 마필이 앞선 나가도 되지만 따라가서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2번 하바나 찰리, 전개 습성이 자유롭다. 1400에서는 자유습성을 지닌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번 하바나 찰리, 이번 경주 축구로 추천드리겠고, 1번 스프링백 물론 관심에 가져가고 8번 라피도쿠스 관심에 가져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마필보다 더 보고 있는 마필이 7번 북마드림이다. 혹은 북마드림이 현장의 상태가 좋다. 7번 북마드림 넣고 1, 2, 8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2번 하바나 찰리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뭐 저배당으로 끝나면 저배당으로 끝나겠지만 숨겨진 법병마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 북마드림. 다른 마필들이 뭐 노벨메모이 갑자기 앞에 기습으로 나가서 올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뭐 위대한 전세가 라스트 추입 한발, 뭐 최강고수가 정말 엄청난 추입으로 오기는 좀 쉽지 않은 2등급에서 경쟁력을 아직 검증이 안 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스모키 베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마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이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선에서 1, 2, 8번이 서로 우승하려고 싸운다면 이 마필 다 무너지고 어떠한 마필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르르 1400m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기본적으로는 이 세대 마필들이 좀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와중에 2번 하바나 찰리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 보병마로는 7번 북마드림,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체크해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개 경주를 진행했어요. 약간은 여러분들이 충파를 보시기에 야, 얘 피곤해 보여. 솔직히 좀 피곤합니다. 많이 노력도 많이 했고, 이번 주에는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중간에 준비했던 내용들은 뭐 이번 주 방송에서는 말은 안 하겠지만 다음 주에 뭐 주중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고, 뭐 그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 한 주간 좀 바빴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좀 피곤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최대한 밝게 해보려고 올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피곤한 상태에서 피곤하게 보이실 수 있는, 근데 좀 여러분이 듣기 편하게 다가갔어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죄송스럽고, 이르경마에서는 더 좋은 밝은 모습으로, 좋은 컨디션의 모습으로 여러분께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겠고, 단체 톡방에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6월달이 넘어가기 전에, 물론 6월 넘어가서도 계속 단체 톡방은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과 소통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도 문자 예상도 여러분께 다 오픈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꼭 밑에 아래 오픈 톡방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때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광고나 뭐 이상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지사항도 또 언급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금전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이벤트도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돼요. 지금 100분이 넘어가고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 좀 실망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충파가 보여줄 모습은 무궁무진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충파가 그만큼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점도 오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어떤 마필이 어떠냐, 뭐 어떤 부분을 궁금하시면 충파가 다 대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자, 충파 정말 여러분께 큰 힘이 되고 보답을 해드리고 여러분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대승할 수 있도록 충파가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충파의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파의 방송이 유익하다,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